예, 아유, 증인 조금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말씀은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반대신 분, 예, 배보임 변, 저기 연결해갖고 연결해서 내가 한두 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계엄 얘기할 때부터 우리 관저에서 이 계엄이 여소야대가 심하고 또 야당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뭐 이 계엄 이게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근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증인 옆에 있었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은 나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공저에서. 네. 근데 그 옆에 총리나 뭐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계엄이라는 게 아무리 짧게 가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딱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거 국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금방 해제될 텐데 이런 거 못하러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경제에 어떻고 민생에 어떻고 이런 소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상대하고 대꾸해 주느냐고 나머지 이 6명에 대한 전화 연락을 조금 연락하는 게 시간이 조금 지체된 건 맞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손가락으로 남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세고 있을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고 독촉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전 총리는 고개를 2번 끄덕였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대접견실을 빠져나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무언가 빠뜨린 듯 돌아오자 한 전 총리는 책상 위에 있던 계엄 관련 서류를 건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모습들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을 제재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한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동조의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계엄 선포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서류 서명을 거부하며 자리를 떴지만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남아 16분가량 문건을 보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건네자 한 전 총리는 이를 곰곰이 읽어본 뒤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가며 무언가를 긴밀히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던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던 종이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CCTV 영상 중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이후 무장군인이 투입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동문서답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 반대 의사 밝히신 거 맞습니까? 반대하시는 듯한 모습이 CCTV에는 안 잡혔는데. 증인으로 나온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은 계엄 선포 계획을 한 전 총리가 아닌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 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님, 포고문 지금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지금 박성재 장관님은 그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적도 없다던 문서는 자세히 읽고 있었고 독촉 전화까지 해놓고는 국무위원들 부르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늦게 그 연락 받은 분들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서 걱정하셨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했고 접힌 쪽지 형태라서 내용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최 전 부총리에게 직접 문서를 건네줬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곧바로 이걸 읽어내려갔고 한 전 총리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종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양복 안주머니에 서류를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기 전 자리를 뜨려 하자 붙잡기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엔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강희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부서 준비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책임 회피와 허위 증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전직 국무위원들의 민낯은 CCTV를 통해서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